노부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저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아니, 그 정도가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더러는 뭐라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뭐 아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뭐. 우리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네. 무슨 그러니까 노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아, 예,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 시험관 아이. 네,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잘할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잘할 왜 정이 왜 때는-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예, 근데 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주고.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요. 예.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5살. 그래요?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에요? 시험을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니죠. 아니, 자궁에 아니, 임신은 해요. 잠깐 요거 수정만 들어보세요. 다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거 그걸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예. 행사 순방 예, 때문에 예, 예.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럼 정확히 그런 본질은 표현을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물어보다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정유라는 럭비공 귀국해 이별면 다 터져. 터지게 뭐가 남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뭐 이재용,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권명되는 사람들. 이 친구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무슨 내용으로? 2014년도에. 예. 그래서 정리의 한번 문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예,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그래서 소상히 무엇을 모르겠어요. 어떤 대통령과의 거를 관계 소상히 뭐 이런 거. 대통령과의 아니 관계? 본인을 위해서 대학교의 전체를 통째로 입학부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데 그 그걸 시간이 안 다 됐는데 챙겼다. 큰일 났네 이거. 2014년이면 정말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됐다고요? 네네. 다 됐어 시간이. 근데 폭로 안 한 거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폭로 안 한 건 있습니다. 폭로 안 한 게 있는데 괴롭죠. 일단 그 시간은 다 됐고 네, 좀 괴롭죠. 내일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 노원장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 진짜 네.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 네. 야 아버지성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오로지 돈으로만 키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비덱 직원들인가요? 정유라가 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으면서 네, 네. 아이고 이 모습을 뭐 회장님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멘트도 제가 한 거고. 아 그래요? 말타는 장면이니까 노수인 부장이 다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뿌린 거야? 예. 야, 제가 이거- 지금 많이 어려졌거든요, 생활이요. 그 자료를 쓴 방송사는 좀 저한테 그 저작권료 요구해야 되겠네. 요구해야 되네. 예, 예. 그 담당 변호사로 조대진 변호사로 제가 임명합니다.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워딩도 노승일 부장 워딩이 처음 알았네. 네, 왜 그러냐면은 정유라 선수는 말 타기를 싫어했어요.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이 독일 하겐이라는 곳이었어요. 독일 승마학교. 거기에서 이제 말을 초이스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20억짜리가 30억짜리 말을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말 탄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정유라는 말 안 타고 독일 가서 뭐 했어요? 은둔 생활을 했죠. 정말 저도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불쌍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산책도 좀 하고 뭐 좀 걷고 아니면 좀 조깅 좀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브라인드 치고 살았다면서요? 예, 완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때는 이게 언론에서도 안 터질 때인데 왜 그렇게 네.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게 이제 그 저한테 독일 도착하자마자 박원호 원장님이 저한테 이쪽 집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지나다닐 처음 때는 갔을 때? 예, 2015년 8월 11일? 예, 예. 도착했을 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여기 주변으로 다니지 말고 돌아서 다녀라. 항상 다닐 때. 희한한 사람. 근데 그 집을 봤는데 온통 블라인드가 쳐 있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이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뜨겁거든요. 뜨겁기도 하지만 또 따가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감추고 싶었나 보네. 그렇죠. 그 아이를 감추고 싶어서 저보러 이제 거길 다니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 아버지랑 같이 갔나요? 맨 처음에 독일 갈 때는 정유라가? 예, 당시에 제가 독일 도착했을 때 정유라가 있었고 그 나머지 그 남자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승마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남자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기 아빠. 정유라의 그 애기 아빠, 그 이제 정유라의 남편,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 이렇게 이제 독일로 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헤어졌다면서요?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유라 결혼을 했었나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한 걸로 알고. 그럼 이혼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혼 근데 관계지. 사실혼 해소입니다. 사실은 해소. 그 친구는 그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신. 예, 예. 신. 그쪽에 오죠. 그러면 아이 아빠는 언제 헤어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금방 가서 얼마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봄쯤으로 알고 그럼 있어요. 몇 개월 살지도 않았네 독일에서는. 그렇죠. 둘이서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봤나요? 뭐 남편이랑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보셨어요?
주로 그 정유라가 이제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막 서로 그 남편은 정유라한테 욕을 안 해요. 근데 정유라는 남편한테 막 욕을 해요. 그 모친인 최순실한테도 막 욕했다고 그런 언론에 보도 났던데. 당시에 이제 정유라가 이제 말을 안 탄다 그랬거든요. 왜 말을 안 탔냐고 했냐면은 그 블라인드 쳐 있는 그 집 안에 개 10마리, 고양이 3마리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똥을 안 치운 거예요. 똥과 그다음에 이게 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개 뭐 변과 뭐 대변도 있고 소변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방 안에서 거실이면 뭐면 그게 단층짜리 집이었었거든요. 냄새가. 예. 근데 개들도 조그만 개서부터 큰 개까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동물보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동물보호청 직원이 2명이 왔었어요. 여자분 2명이. 문을 열었는데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가 10마리, 고양이가 3마리, 그러고 돌도 안 지난 애기. 어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8월 달이었으니까 한 110일, 2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깐난쟁이.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순실한테는 그거를 다 감췄었고, 정유라는. 그래서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친구인가? 정유라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모녀지간에 붙은 거예요? 세게? 그렇죠. 이 X가 X 같은 누구야? 그러니까는 XX 나는 이제 말 안 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씨발 나 말 안 타! 이랬구만. 시원하십니다. 그랬군요. 예. 이것도 뭐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정청래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편집하세요. 팟캐스트가 이재미를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호칭을 노승일 부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에서 퇴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K스포츠 재단은 지금 자연 해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허가 취소, 등록 취소. 예, 허가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의 내용이 뭐냐면 최순실과 관련돼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허가 취소 사유인데 저는 당연히 뭐 최순실이 개입했고 박근혜가 개입해서 만든 재단은 당연히 K스포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립 취소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김종을 통해서 하수인 노릇한 당신들은 뭐냐. 그럼 문체부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은 그 해산하게 되면 예. 퇴직금 같은 건 정산이 될까요? 퇴직금의 정산도 아마 그것도 법정 싸움이 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어. 그 정동춘 이사장이 법인 있잖아. 도장을 들고 튀었대. 쳤대요. 야, 끝까지 진상이구만. 그래서 네. 정동춘이 그런 기사를 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었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빌딩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 밤에. 그러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근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동춘이 270억 고영태 사단이 뭐 재단을 사유하려고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 11시에 기자회견을 또 이경재가 그와 비슷하게 또 해요. 뭐 박근혜를 수사하기 전에 고영태 일당들을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황당한 게 뭐냐면은 재단을 사유하려면 어떤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력은 최순실이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아바타를 정동춘을 세웠고 모든 정동춘이 다 아바타 역할을 했는데 그다음에 정동춘이 그 이사장 연임이 안 됐어요. 예. 이사장 연임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재단에 있는 법인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서 계좌도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재단은 공과금도 못 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좀 생활이 어렵다고.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 그거 받아야 저작권료.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하시면 될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이따 방송 끝나고 심도 있게. 저작권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희생일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제가 알차게 무료로 상담해서 소송. 자,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제 등록 취소했잖아.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네. 국고 환수하고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네네. 국고 환수가 네. 되고 강요죄가 성립이 되면 기업으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아니 그래도 일했던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그랬던 그렇지. 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법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 부장님 같은 경우는 희생당한 측면들이 많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잘 구성하면 충분히 책임을 가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 예. 예. 지금 몇 물론 명이에요, K재단? 지금 저희가 7명입니다. 7명? 네네. 그것도 7명도 원래 재단이 전체 직원이 7명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왜 그랬냐면 최순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뽑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요. 방송 끝나고 조대진 변호사한테 변론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또 출연료 지급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정이지만 살려면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소정이 아니라 중정 정도로 해주면 안 돼? 좀 올려줘? 알았습니다. 중정으로 그럼 올려드려서 드리도록 하고. 그거 간단해요. 조대진 변호사한테 나갈 출연료 안 주고 여기다 엎어주면 돼. 저 사람 너무 많아. 괜찮아. 아니, 아닙니다.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수희 부장하고 얘기하기 재밌네요. 네.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요. 예.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2살.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 시험을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그- 아니죠. 자궁에 아니, 임신은 아니, 해요. 잠깐만, 요거 수정만 들어보세요. 다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거 그걸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그럼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럼 그런 정확히 표현을 본질은 쓰죠?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물어보다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정유라는 럭비공 귀국해 이별면 다 터져. 터지게 뭐가 남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뭐 이재용, 뭐 등등 기타 등등 네, 뭐 건명되는 사람들. 이 친구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부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저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아니, 그 정도는 또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더러는 뭐라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뭐 아빠? 상고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네. 무슨 그러니까 노 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아. 예,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 시험관 아이. 네,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자랄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자랄 왜 정이 왜 때는-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예, 근데 자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예. 행사 순방 예, 때문에 예, 예.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무슨 내용으로? 2014년도에. 예. 그래서 정윤회 한번 문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그래서 소상히 무엇을 모르겠어요. 대통령과의 어떤 거를 관계 소상히 뭐 이런 거. 대통령의 아니 관계? 본인을 위해서 대학교의 전체를 통째로 입학부터 바꿔가면서까지 하는데 아이고, 뭘 안 시간이 다 챙겼어요? 됐는데 큰일 났네 이거. 2014년이면 정말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됐다고요? 네네. 다 됐어요 시간이. 근데 폭로 안 한 거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폭로 안 한 건 있습니다. 폭로 안 한 게 있는데 괴롭죠. 그 시간은 부분이- 다 됐고 네, 좀 괴롭죠. 내일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 노원장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네. 진짜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